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이 시간 만난 피플에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별한 영화예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자식의 커밍아웃 후에 엄마들의 다양한 감정과 또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해가는 엄마들의 성장 다큐라고 해야 될까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입니다. 두 주인공 나비 정은혜님, 비비안의 강선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주인공 두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여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나셨어요, 우리 비비안님? 그러니까 이런 날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키어 아이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배우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덕에. 자,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바이젠더 펜노맨틱 에이섹슈얼로서 성확정 수술, 즉 트랜지션을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한결의 엄마 정은혜 나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하셨던 용어들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결의 엄마만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알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결 씨의 엄마 정은혜님 나비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나비님.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 강선하고요. 현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비비안이라는 거는 활동명이라고 네, 저희가- 활동명입니다. 근데 왜 비비안으로 정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모임에 가니까 모두 본명을 안 쓰고 활동명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본명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명으로 통일을 했고 네. 갑자기 뭘 쓰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비비안 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설마 그 이유일까 했는데 그 이유였네요. 너무 뻔한 이유죠. 저도 좀 안타까워요. 너무 갑자기 뭘 대라고 해가지고. 샤론 스톤 좋아했으면 샤론으로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비님은 왜 나비님이세요? 저도 그 자리에서 뭘 하나 닉네임을 대라고 하는데 제가 그 즈음에 장자를 좀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에서 본 호접지홍에서 떼서 나비의 꿈에 줄여서 나비입니다. 삼국지 읽고 계셨으면 뭐 장비나 그럴 것 같아요. 관우나 나올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나비님과 그리고 비비안님과 함께 할 건데요. 물론 한결 씨 앞에 수식어가 많지만 그냥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 트랜스젠더라고만 표현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트랜스젠더 한결 씨 엄마 나비 씨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 아들인 우리 예준 씨 엄마 비비안 씨. 이 두 분이 주인공이었던 이 너에게 가는 길은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너에게 가는 길은 성적 소수문화 인권연대 연분홍 치마라는 그 영화 제작사 10번째 작품입니다. 네.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서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고 심사위원이 특별 언급도 해주셨고요. 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용감한 기록의 상도 받았고요. 와. 유수의 상을 많이 받은 좋은 작품입니다. 그렇네요. 자, 어떤 작품이 있길래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비비안님? 연분홍 치마란 단체에서 원래 또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영화를 그 전에도 만들었거든요. 네네. 3X FTM, 종로의 기적,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이런 걸 만들었고 이게 이제 4번째 작품인데 어떤 이 두 엄마가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아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 좀 똑바로 올바르게 성장해 가나 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라고 감독님 옆에서 들었네요, 저도.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녀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 아이를 둔 엄마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내면화하고 또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고요. 네. 저도 주말에 굉장히 어느 때는 슬프게 어느 때는 재밌게 네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다큐를 본 것 같은데 17일에 개봉했죠. 엊그제 개봉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시사회도 있어서 사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반응도 많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우리 나비님부터. 뭐 좋은 반응 나쁜 반응 다 좋아요. 저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올해 낡은 땅에 있는
자식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엄마들. 낡은 땅에 있다가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신대륙으로 이동한 네네. 엄마들. 그 말이 되게 저희한테 상징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저도 요즘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이 영화는 슬프지만은 않다. 많이 울었지만 희망적이다. 혹은 뭐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신다는 극장문을 나서신다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네. 조금 사실 영화를 안 보시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네네. 뭐 그 댓글의 내용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내용들인데 뭐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댓글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제가 엊그제 무슨 포털 사이트에서 봤는데 영화 너무 지겹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큐멘터리 영화나 볼 걸.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안 그래서 본 게 티가 나네요. 밑에 댓글을 달았죠. 뭐라고요? 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참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비님? 네, 잘 모르고 일단 뭐 어떤 고정관념 혹은 잘못된 편견 그런 데서 비롯한 그 혐오나 차별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은 당사자한테는 되게 아프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게 와닿는지를 그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에게 가는 게 오늘 이 영화도 그렇고 오늘의 인터뷰는 성소수자들의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 영화를 재밌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엄마와 여성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비안이지만 정체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정체성도 있고 네. 여성으로서 정체성, 직장인으로서 정체성, 그리고 또 성소수자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면들을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우리 나비님은요.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직장인이자 엄마였는데 성소수자인 자식을 통해서 성소수자 부모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냥 그 내 아이 뭐 덕분에든 때문에든 그걸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정말 깨어있는 분들과 네. 마음이 따뜻한 분들과 연대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신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저희 세계가 열렸고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구나. 신이 났구나. 이런 고백을 사실은 많은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하실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우리 모두가 왜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좀 엄마들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한결 씨가 처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엄마한테 이야기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딸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한테 계속 연애 편지를 써서 네네. 여성 동생이자 이제 레즈비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23살 되던 어느 날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고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조금 놀랐고 조금 놀라셨어요. 좀 놀랐죠. 네. 네. 그때 우리 한결 씨가 엄마 나는 돌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심정은 트랜스젠더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그 입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내 아이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어떤 소수자의 를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피부로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정말 통곡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실제로 그렇죠. 제가 어떤 퀴어 축제에 가서 그걸 제가 실제 맞고 옷도 뜯기고
이렇게 물건이 깨지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나서 체감을 한 거죠. 늘 이렇게 정말 이건 위협 공포나 가운데 두려움이나 있구나. 위협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존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준이는 언제 성인이 돼서 밝혔죠? 예준이는 21살에 이제 게이라고 편지로 커밍아웃을 편지를 했는데 네네. 그 커밍아웃 할 당시에 본인은 7년 동안 자기 부정의 시간이라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난 이성애자가 되고 말 테야. 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7년 동안을 함께 못 해준 게 사실 너무 마음 아팠어요. 혼자서 그렇죠. 끙끙끙 그렇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렇죠. 내 아이를 그냥 혼자 벌판에 1분 1초도 못 내놓는 게 엄마인데 7년을 이 아이를 그렇게 놨다는 게. 그걸 내가 몰랐던 무심한 엄마라는 좀 죄책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편지에서 예준이 편지에서 엄마 아빠 근데 한편으로는 기뻐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저 거기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매번 울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 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내 어떤 모습도 받아줄 거야라고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때 그 문구를 보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잘 키웠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 그 문장이 어쩌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되게 두려웠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첫사랑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전부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받아주면 너무 힘이 되지만 내쳐졌을 때 그 상처를 본인들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어쨌든 부모를 믿어주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난 커밍아웃 받은 부모잖아. 얼마나 내가 자식한테 신뢰를 받았으면 커밍아웃을 받았겠냐. 세상에. 맞아요.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하루에도 마음이 막 12번씩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막 한편을 이해했다가도 한편으로 아니 이건 아닐 거야. 부정됐다가 내가 얘를 받아줘. 아니야 말려볼까 막 이런 사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받아들여야겠다. 아니 인정해야겠다.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나비님? 저는 저희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게 실은 몸에 뭔가 외과 수술을 한다는 건 그럼요. 불가역적인 어떤 조치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후회한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공부를 했죠. 다른 데서 많이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신체의 성과 다른 젠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젠더가 또 학계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었고 또 아이가 실은 이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겠죠. 아이 당사자 스스로도. 근데 정말 꼭 그래야만 하니까 더 이상 견디면 본인이 어떤 존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수술을 이제 결심하고 아이와 함께 그 과정을 같이 했는데 그 과정을 같이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저 아이가 그만큼 또 저 역시도 믿고 저한테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 전에는 실은 저희는 현실 가족이거든요. 티격태격. 네. 엄마하고 자식 간에 티격태격하는 현실 가족이었는데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수술하고 그 과정을 같이 지내면서 정말 끈끈하고 친밀해졌어요. 그 이후에. 그 성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이제 법원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아드님하고 같이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두 분이 부자관계를 넘어서 동반자 아니 전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막, 맞습니다. 막 어머님이 나 뒤집어 엎을 거야. 막 이러면 아드님이 엄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말 이룰 수 없어. 막 이런 그 과정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 둘의 관계가 이런 종속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동등한 동료의 관계로 바뀌었구나.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뭔가 이런 조금 뭔가
세상을 바꾸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이와 함께 동등한 어떤 사회의 동료로서 동지로서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 하는 동료로서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컸어요. 네. 자, 우리 나배님의 얘기를 들어봤고 저는 예준이가 이제 처음으로 동성애인 생겼다고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할 때 그 비비아님의 얼굴이 표정이 참 웃었어요. 비비아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은 쿨하게 그래서 하는데 막 눈동자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제가 잘 읽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도 참 눈물겨우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거를 되게 상상을 많이 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상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영화를 보니까 참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본인도 느끼셨어요? 느꼈죠. 저도 영화를 한 10번 보니까 이제 네. 모든 장면들이 이제 다 제가 확인을 했죠. 좀 부자연스러웠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비비안님은 이제 승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리고 뭐 게이 커플도 많이 보셨을 거고 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 말이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저랑 다 비슷하시잖아요. 평범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난 저들을 차별하지 않아. 난 편견이 없어.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사실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는 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저렇게 편견을 받는 사람일, 차별받는 사람일 리가 없어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거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제가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나니까 나 진짜 편견 많고 되게 미성숙한 어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게 사실은 커밍아웃이었죠. 그래서 진짜 저는 제 스스로 성장 이렇게 참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제가 참 저는 자랑스럽네요. 와, 정말 엄마로서도 여성으로서도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이 사건이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토양이 됐다는 게 네. 느껴져요. 물론 이게 저도 남의 말이니까 이렇게 쉽게 합니다. 정말. 저도 그 장면 이 영화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 끝의 결론은 나라도 이렇게 하겠지. 그죠. 예. 네. 이건 애미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첫 걸음은 그거였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저렇게 절박하고 힘든데 그냥 엄마 나 조금 뭘 해줘가 아니라 나 정말 엄마 죽을 것 같아. 라는 살려야죠, 그냥. 그런 정말 살고 싶어라는 외침인데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그냥 해줄 수 있는 어떤 시혜적인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구나. 내 삶에도 필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하게 됐고 또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구나. 거기까지 좀 확장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문자들이 이렇게 막 오는데 오늘 굉장히 조용하세요. 조용한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네요. 마음이 그런가요? 있기도 하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다큐 중에 참 여러 장면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 한 장면이 인천 퀴어 축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 엄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무표정으로 성소수자 엄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못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같은 부모로서 성소수자 부모들도 내 자녀들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은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비비안님?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다 같은 부모 마음이면 그걸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실 자녀를 어떤 자신의 종속적인 관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를 이리저리 컨트롤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이런 안전한 사회에서 컨트롤하고 싶다. 성소수자가 없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정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무지해서 좀 그분들은. 빨리 구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군요. 어떠세요, 나비님은 그런 부모님들 보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거울 같은 깨지지 않는 안전한 걸로 그분이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반사해서 싶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뭔가 맹목적이고 그런 혐오의 말을 하는 네.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 예쁜지 남보기에 좀 힘든지 그걸 본인이 좀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단체로 오시잖아요. 맞아요. 단체의 모습을 본다면 저게 정말 어떤 종교는 신을 이유로 뭐 신의 이름을 얘기로 혹은 뭐 본인들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 하시는데 얼마나 안 예쁜 모습인지 그런 모습을 좀 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이 영화에서 두 분이 좀 과도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조명도 조금 더 써주신 것 같고 우리 여주인공님들을 그러니까요. 저희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예준이하고 예쁘게. 한결이보다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 또 그래서 상처받지만 결국은 또 사람 때문에 치유받고 사람 때문에 위안받잖아요.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모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 방송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상황인 분들이 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무국장님. 네.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지금 활동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이가 이제 가자고 해서 사실 처음엔 억지로 가요.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비님도 그 한결님 손에 이끌려 오신 케이스라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선택이 있죠.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커밍아웃을 받고 제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걸 어디 절대 말을 못 하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모임에 자꾸 나가니까 그 벽장 안에 갇혀있던 제 자신이 벽장 문을 나올 수 있게 힘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 힘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힘을 예. 받으셨군요. 근데 그건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없거든요. 나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이 문을 열죠.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에너지 주시고 저희 주변에도 LI 분들 지지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같이 연대하고 하면서 자꾸 힘을 주시니까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좋은 에너지가 돼서 제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커밍아웃을 이제 주변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소수자 운동에서 사실 그 가시화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최고의 LI를 이렇게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기르는 단체. 그래서 부모 모임에 오시면 저희가 그 힘을 드립니다. 혼자 스스로 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힘을 드리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비님은요.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누구의 잘못일까 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나중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이런 어디든 이런 존재는 각각의 존재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 모두 녹색이거나 모두 빨간색이면 얼마나 안 이쁘겠어요. 각각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고 다양한 개체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고 그게 더 진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이 주신 한정판 에디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좀 더 독특하고 다양하고 또 그 아이의 우리가 부모로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실은 뭐 나이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알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럼요. 자식의 일이니까 처음에는 이끌려갔지만 나중에 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거였구나. 더 큰 세상, 다채로운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돼서 나날이 그래서 고맙고 행복하고 신나는 거죠. 저도 엄마지만 엄마 이전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죠? 어떻게 생각했지? 그만큼 이제 엄마라는 정체성이 저한테 너무 강한데 그 정체성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돼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 갖는 분들 말고도 어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주인공들께서 마지막으로 이 영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는지. 일단 모든 국민이 보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제가 사실 일반 시사회처럼 제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한번 했거든요. 단체 관람을.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내가 자식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어떻게 중요하죠. 함께 앞으로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식이 크면서 부모도 같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지 못하면 사실 관계 맺기가 힘들고 맞습니다. 또 한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되게 좋다는 영화의 평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저희 영화는 원래 제가 시사회 때마다 하는 말인데 한 번 보면 그냥 퀴어 영화 제목이 어쨌든 우리 성소수자 부모가 나오니까 퀴어 영화라고 보시거든요. 보시는 분이. 근데 두 번째 보면 가족 영화로 또 보인답니다. 가족의 어떤 그 관계 맺는 방법들이 보이고 세 번째 보면 또 우리 나비님과 저의 어떤 그 여성의 초점을 맞춘 여성 네. 영화가 또 되고 네 번째는 인생 영화로 등극이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영화니까 꼭 네 번 알겠습니다. 이상은 보셔야 되겠죠.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저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되게 고민하게 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말 잘하는 주인공들이 처음 뵈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수자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너에게 가는 길의 두 주인공 나비님과 비비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